드라마는 나리라는 소녀가 고등학교 첫 등교일에 도착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여름방학 동안 엄청난 체중 감량과 놀라운 자신감으로 나리는 매우 신이 났습니다.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오랜 친구 유나가 다가와 다시 친구가 될 수 있냐고 묻습니다. 나리의 밝은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는 것을 보고 두 사람은 고등학교 시절 절친이었지만 어떤 일로 인해 멀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게다가 대학교는 미모와 부로 매우 유명했습니다. 나리는 불안감을 느끼고 싶지 않았지만 마지못해 친구가 되었고 두 사람은 전화번호를 교환합니다. 다음 장면에서 식당에서 점심을 먹던 중 선지와 모레이라는 두 학생이 함께합니다. 선지는 긴 머리를 따은 순진한 소녀이고 모레이는 K-팝 아이돌을 꿈꾸는 인기 인플루언서입니다. 유나는 그들의 존재에 짜증을 내지만 우리의 여주인공은 매우 반갑게 맞아주며 곧바로 두 사람에게 친구가 됩니다. 4명이 식사를 하는 동안 수빈이라는 불량배 소녀가 사진을 찍어 학교 페이지에 업로드합니다. 사진이 화제가 되고 모두가 소녀들이 얼마나 예쁜지 댓글을 달지만 수빈은 나리가 아름다운 백조들 사이에 있는 미운 오리 새끼처럼 보인다고 주장합니다. 이 댓글은 불쌍한 우리 소녀를 당황하게 하고 그녀는 반 친구들에게서 숨으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자신에 대해 험담하는 남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녀는 살을 빼도 여전히 못생겼다고 말합니다. 나리가 변명하기도 전에 유나가 갑자기 나타나 남자들을 꾸짖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에 대해 그런 말을 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두려워하며 사과하라고 요구합니다. 남자들은 즉시 나리에게 사과하고 도망칩니다. 며칠 후 4명의 소녀는 나리의 생일을 작은 케이크로 축하하기 위해 다시 모입니다. 그때 그녀에게 반한 것 같은 진혁이라는 반 친구가 다가옵니다. 두 사람은 과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그는 나리에게 추파를 던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리에게 생일 선물을 가져온 모레이가 도착하면서 대화는 중단됩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K-팝 아이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카데미아에서 모레이는 나리가 짝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매우 기뻐하며 흥분해 얼굴을 붉히지만 진훅은 매우 질투하여 나중에 교실에서 아무 말도 없이 나갑니다. 유나는 나리에게 가장 좋아하는 초콜릿을 주어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동안 나리를 매우 행복하게 합니다. 슈퍼가 나타나 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 하지만 편지에는 점심 사진을 게시하고 친구에 대해 험담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수빈에게 매우 무례하게 대하고 그녀를 얼굴에 못생겼다고 부릅니다. 심지어 수빈이 최근에 예쁘게 보이려고 눈 성형 수술을 했다는 사실까지 밝힙니다. 이 말을 듣고 모두가 충격을 받고 수빈은 매우 당황합니다. 그녀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우리의 주인공뿐입니다. 그녀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그녀는 윤에게 말을 걸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무례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녀를 나쁜 여자로 생각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유나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신경 쓰지 않고 나리만 신경 쓴다고 밝힙니다. 그녀는 나리와의 우정이 불편한지 심지어 우리가 여주인공은 며칠 후 나리가 없다고 분명히 거짓말을 합니다. 진혁과 함께 뜨개질 동아리에 다니던 나리는 진혁과 가까워지려고 애썼지만 어느 날 진혁에게 관심을 보이는 잘생긴 선배가 나타나 대화를 방해합니다. 그는 나리의 뜨개질 실력을 칭찬하며 전화번호까지 묻습니다. 나리는 흥분해서 바로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진혁은 나중에 엄청난 곤욕을 치릅니다. 유나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나리에게 크게 화를 냅니다. 상담사들은 아무 남자나 만나면 안 된다고 하죠. 진혁도 동아리에 있었고 진혁은 그 남자가 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하며 동의합니다. 하지만 나리는 새로운 짝사랑에게 완전히 푹 빠져 다음 날 데이트를 하겠다고 흥분한 듯 말합니다. 유나는 친구들과 외출하는 동안 나리는 예정된 데이트를 갑니다. 나리는 선배에 대해 이야기하고 순지는 그 사이에 선배가 끊임없이 문자를 보내고 데이트 신청을 한다고 털어놓습니다. 나리는 선배와 함께 있었는데 곧 그가 얼마나 천박한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그는 나리에게 100가지 포즈로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하며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나리는 친구 순지에게 함께 가자고 합니다. 나리는 충격을 받고 그를 도울 수 없다고 하지만 그 남자는 나리를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나리가 자신과의 만남이 있었다고 생각한 것을 못생기고 멍청하다고 말합니다. 그의 말에 상처받고 화가 난 나리는 즉시 밤거리로 도망칩니다. 우리 여주인공은 친구들이 나타나 위로해주자 혼자 울고 있습니다.
순이는 사과하며 그 멍청한 놈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나리는 자신이 못생겼고 아무도 자신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순이에게 자신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리가 진정되자 순이는 친구를 위로하며 나리가 매우 아름답고 똑똑하다고 말합니다. 유나는 나리에게 남자가 다시 접근하면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유나는 나리에게 자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누구와도 사귀지 말라고 부탁했고 나리는 다음 날 이야기를 듣고 동의합니다. 진욱은 나리가 너무 바보 같다며 웃으며 놀립니다. 하지만 나리가 화를 내자 그는 나리를 격려하며 그녀가 매우 예쁘고 그 남자는 여자 취향이 나쁘다고 말합니다. 그는 유나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여자친구로 삼고 싶다고 고백할 기회를 잡습니다. 이 말에 유나는 충격을 받고 그가 또 농담을 한다고 생각하여 답장도 없이 자리를 떠납니다. 며칠 후 네 소녀는 점점 가까워집니다. 우는 순지와 모레이를 특별히 좋아하지는 않지만 나리와 가까워지고 싶어서 그들을 참아줍니다. 우는 종종 다른 두 사람을 자신의 계획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꾸짖지만 나리는 그들이 자신의 친구라고 주장합니다. 유닛의 마음을 열기 위해 여주인공은 어느 날 공부 시간에 한 가지 계획을 셉니다. 유나와 가장 사이가 좋지 않은 순지를 대신 보냅니다. 유나는 순지를 보고 짜증을 내지만 참아내고 하루를 함께 보낸 후 공부를 시작합니다. 유나는 유나의 꿈과 목표에 대해 묻습니다. 순지는 이미 꿈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는데 이에 유나는 혼란스러워합니다. 유나는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진정한 친구를 항상 원했다고 고백합니다. 선지는 이 그룹에서 그들을 찾았다고 말하며 감사함을 표한다. 유나는 감동하며 다음 장면에서 자신이 얼마나 다정한 사람인지 깨닫는다. 나리는 진욱을 만나 며칠 전 고백에 대한 답을 요구받습니다. 진욱은 나리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여자친구로 삼고 싶다고 말합니다. 나리는 친구들처럼 예쁘지 않고 평범한 사람이라고 대답하지만 진욱은 자신도 평범한 사람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평범해 보일지 몰라도 자신에게는 특별한 사람이라고요. 이 말을 들은 나리는 얼굴이 붉어지고 진욱은 그 틈을 타 나리에게 키스합니다. 다음 날 유나는 모레이에게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향수를 건네주며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은 대화 중간에 서로의 호불호를 묻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나리와 진욱이 사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유나는 격분합니다. 나리에게 왜 진욱과 먼저 상의하지 않았냐고 따져 묻습니다. 나리는 사과하며 모든 일이 변덕에 의한 것이었다고 해명합니다. 유나는 나리에게 허락 없이는 진욱과 단둘이 있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녀는 이 남자에 대해 나쁜 예감이 들었고 다음 날 친구가 다시 상처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그 커플을 어디든 따라다니며 나리가 웃고 그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을 보자 그들에게 사생활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전화를 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순간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진욱은 여자친구와 함께 거두려고 하지만 유나가 다시 개입하여 그녀를 데려갑니다. 나리는 그의 행동에 질려 남자친구와 시간을 보낼 수도 없어서 화가 나서 어느 날 영화관에 데이트를 가기로 결정하고 윤에게는 비밀로 합니다. 그녀는 말한 선지에게 연락하여 멋진 드레스를 고르고 메이크업을 해주었지만 영화관에 갔을 때 진욱이 유나를 초대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실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행복한 척하고 세 사람은 함께 영화를 보게 됩니다. 나리는 이제 유나가 그녀의 남자친구를 훔치려 한다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스포츠 행사에서 그녀는 그가 그녀를 응시하고 그녀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우리의 여주인공은 그가 항상 그녀와 함께 다니는 게 불편한지 묻지만 그는 아무 문제 없다고 대답합니다. 영어. 잠시 후 유나는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게임에 참여하고 이를 본 진혁은 즉시 당황하여 그의 이름을 외칩니다. 이에 나리는 매우 화가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조금 후 그녀는 갑자기 진혁이 윤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을 보았지만 유나는 그를 거부하고 가장 친한 친구의 감정을 가지고 놀았다고 꾸짖습니다. 플래시백을 통해 진혁이 처음 학교에 도착했을 때 모든 사람이 유나가 얼마나 아름답고 똑똑한지 말했지만 그는 그녀를 좋아하지 않았고 그녀를 부유하고 거만한 속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그는 모든 사람에게 순수하고 애정이 넘치는 나리에게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녀와 가까워지기 시작했지만 유나와 어울리기 시작했을 때 그녀가 보이는 것처럼 차갑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부드러운
면을 보기 시작했고 결국 그녀에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후 진호는 윤에게 청혼하는 것을 고려했지만 그녀가 접근하는 모든 남자를 거부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 나리를 통해 그녀와 사귀기 시작했지만 그 대신 야에게 끊임없이 문자와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한 번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절박한 상황에 빠져 나리와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희망으로 사귀기로 결심합니다. 유니스는 진욱을 질책하며 친구가 아니었다면 절대 그와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하지만 곧 나리가 모든 대화를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격분한 진욱은 유니스를 더욱 괴롭히며 못생겼다고 부르고 아무도 유나보다 자신을 선택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가엾은 소녀는 자신감을 잃고 눈물을 흘리며 도망칩니다. 얼마 후 유나가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나타나자 유니스는 혼자 울고 있습니다. 유나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사과하고 진욱에게 관심 없다고 맹세하지만 상심한 나리는 유니스를 밀어내고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 한다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나리는 고등학교 시절 야아가 자신에게 고통을 안겨준 사건을 언급하며 다시 한번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비난합니다. 유나는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하지만 나리는 더 이상 그녀와 친구가 되고 싶지 않다고 선언하고 며칠 후 떠나 친구들과 고립됩니다. 나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며 나리가 너무 비참해하는 모습을 보고 블루 수빈 학교는 기뻐하며 그녀에 대한 소문을 퍼뜨립니다. 나리가 못생겼다는 이유로 유나 반에서 쫓겨났다는 소문을 퍼뜨립니다. 어느 날 밤 나리는 다른 학생의 휴대전화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순진했던 나리는 모든 것을 털어놓지만 수빈은 곧 본색을 드러내고 나리를 놀립니다. 나리는 진혁이 자신을 이용해 유나와 가까워졌다는 소문을 더 퍼뜨립니다. 어느 날 나리가 혼자 점심을 먹던 중 선지와 마르가 다가와 이유를 묻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피하고 있고 그들은 그녀가 그리워하고 힘든 시간을 헤쳐나가도록 돕기 위해 왔다고 말합니다. 나리는 이 말을 듣고 감정이 격해지고 세 소녀는 함께 울기 시작하여 수업 후반의 수인을 매우 질투하게 만듭니다. 괴롭히는 사람은 왜 그녀가 그녀를 무시하는지 친구들과 문제를 해결했는지 불평하지만 우리 소녀는 자신이 그들과 싸운 적이 없으며 수비는 그녀의 뒤틀린 머릿속에서 모든 것을 상상하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녀는 수빈에게 그녀가 그 이후로 어떻게 그녀의 삶을 방해하려고 했는지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학교가 시작되면서 나리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단점을 지적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그녀에게 상기시켜주며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기 전에 자신의 불안감을 해결하라고 조언합니다. 이 말을 듣고 수빈은 말을 잃고 다른 모든 학생들은 마침내 그녀의 악랄한 본성을 깨닫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우리는 유아가 여전히 집에 있고 눈에 띄게 괴로워하는 것을 봅니다. 그녀는 나리에게 사과하는 수십 개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아무런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모두가 그녀와 친구가 되고 싶어 했던 고등학교 시절로의 플래시백을 봅니다. 그녀는 그녀의 잘생긴 외모와 부유한 지위 때문에 그랬지만 그녀의 등 뒤에서 모두가 유나는 이 시기에 다른 아이들과는 전혀 다른 나리와의 우정에서 위안을 찾았다. 하지만 어느 날 연기라는 친구를 사귀게 되면서 둘은 금세 가까워졌다. 유나는 이 때문에 질투심을 느꼈고 어느 날 오후 교무실에서 새로운 여자아이에게 차갑게 굴기 시작했다. 망은 우연히 선생님이 YB가 부모님이 이혼하고 제대로 자라지 못해서 얼마나 무례한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며칠 후 나리가 새 친구와 놀고 있을 때 유나가 생일 파티에 초대하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불행히도 망은 메시지를 보고 파티 당일 나리가 읽기 전에 삭제했습니다. 유나는 오랫동안 가장 친한 친구를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영이 나타나 호화로운 파티를 준비한 것을 칭찬했습니다. 그녀는 유나를 모욕하기 시작하며 그녀의 삶에 아버지 같은 존재가 없어서 부끄럽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고 미영은 나리가 다음날 학교에서 부모님의 이혼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리는 준하에게 다가가 왜 생일, 파티에 초대하지 않았는지 물었지만 유나는 무례하게 그녀를 못생기고 온갖 이름으로 불렀고 다른 학생들 앞에서 그녀를 모르는 척하고 그녀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윤에게 큰 상처를 주었고 그녀는 유나와의 모든 인연을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유나는 다른 학생에게서 나리가 아무것도 밝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실 망은 선생님에게서 나리의 가족 상황에 대해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유나는 매우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의 오해에 대해 듣고 화해하기로 결심했지만 나리가 망과 얼마나 행복한지 깨닫고 고등학교 졸업 후 감히 나리에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나리는 다른 학교로 전학했지만 유나는 여전히 그 사건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유나는 어머니에게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고 어머니는 아직 화해할 시간이 있다고 조언하며 평생 후회하지 말고 옳은 일을 하라고 격려했습니다. 결국 유나는 나리의 집으로 전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현재 나리와 화해하기 위해 유나는 선지에게 사과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나리는 여전히 나리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선지는 그 말을 듣고 나리를 행복하게 할 일을 하라고 조언합니다. 유나는 나리가 군중 앞에서 누군가 자신을 위해 노래를 불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한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색하고 유치하게 들릴지 몰라도 유나는 나리가 며칠 후 학교 행사에서 특별하고 사랑받는 기분을 느낄 거라는 걸 안다. 유나는 요정 분장을 하고 무대에 오른다. 이 공연을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바치겠다고 선언한 후 그녀는 매우 크고 재밌는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여 모두를 놀라게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녀를 놀렸습니다. 나리는 그녀의 노력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유나는 모든 것에 대해 가장 친한 친구에게 사과하고 이번에는 화해할 수 있는지 묻고 공연을 마쳤습니다. 나리는 마지막 장면에서 그녀의 사과와 가장 친한 친구의 포옹을 받아들였습니다. 네 소녀는 윤의 집에서 옛날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기가 끝나가고 나리는 내년에 모두 같은 반이 되기를 바랐지만 모레이는 곧 데뷔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로 인해 고등학교를 중퇴하게 되었습니다. 순지는 또한 할머니를 돌보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고 밝히고 직업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야아는 내년에 과학부로 전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리는 예전처럼 함께 어울릴 수 없어 속상해하지만 소녀들은 서로 다른 길을 선택했지만 그러지 않을 거라고 말하며 나리를 격려한다. 소녀들은 서로 멀어진 후 바닥에서 함께 잠을 자고 나리는 윤에게 비록 그들이 듣지 못하더라도 항상 가장 친한 친구일 거라고 약속한다. 당신은 울음을 터뜨리고 이 씁쓸한 결말과 함께 쇼는 막을 내린다.